그 어떤 그 지금 빨간색이 에디팅된 그 커브에 해당하는 어떤 포지션 값입니다. 인앤아웃 같은 것들이 이제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줄 때 쓰는 기법이죠. 이런 부분을 이제 컨트롤하겠다는 게 이 논문의 목표고요. 기본적으로 베지의 커브 몇 가지 좀 가정이 있습니다. 베지의 커브만 가지고 큐빅 베지의 커브만 가지고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의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많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저도 애니메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처음 알았는데 큐빅 베지 커브를 제일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은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드는 프레임워크의 가정인데 키 프레임을 더 줄 수 없도록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 아티스트가 준 그 키 프레임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도록 그냥 주어진 그 애니메이션만 그냥 바로 에디팅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키 프레임을 추가로 주지 않겠다라는 게 일단 가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키 포즈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글로벌 키 포즈가 뭐냐면은 모든 바디 파트가 같은 타임에 키 포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되게 큰 가정인데 사실은 논문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디스커션을 보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단점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애니메이션을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각각의 바디 파트가 각각 다른 시간대에 키 포즈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거는 항상 같은 같은 시간에 같은 키 포즈가 같은 그 프레임이 매겨져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가정을 갖고 문제를 풀고 있고요. 일단은 컨셉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어떤 키 프레임이 이렇게 양쪽에 있을 때 그 인터폴레이션 했던 어떤 커브가 주어지겠죠. 근데 이 커브가 어떤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된 그러니까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가 돼 있을 겁니다. 큐빅 베젤 커브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우리가 4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갖고 움직이면은 그거에 대한 커브가 만들어지죠. 그 이제 파라미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임의의 지점을 이 사이에서 임의의 지점 어떤 S 포인트를 잡고 쭉 드래그를 했을 때 이제 새로운 이제 S 프라임 포인트까지 도달하면서 그에 맞는 이제 에디티드 된 커브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이제 포뮬레이션은 뭔가 우리가 컨트롤 포인트 그 델타 S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저건 인풋이니까 알 수 있고 왜냐면 S와 S 단만 빼면은 저 델타 S가 나옵니다. 근데 저거를 저렇게 옮겼을 때 새로운 그 에디티드 커브를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저 델타 세타가 얼마인가 저거를 계산해야지만 저희가 빨간색 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포뮬레이션은 간단히 이제 우리가 자코비안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모에 지금 델타 세타가 들어가 있죠. 세타가 어느 정도 어떻게 움직였을 때 그 커브가 얼마나만큼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식을 저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옵티미제이션 포뮬레이션을 넘어가면은 되게 직관적인데 첫 번째 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텀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델타 세타가 오버슛 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들어가는 텀이죠. 옵티미제이션 할 때. 그리고 D는 뭐냐면은 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보면 팔은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 반면 이제 쇄골이나 어깨는 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좀 많이 움직이고 덜 움직이고 하는 어떤 그 스티프니스를 각각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로 정의한 매트릭스가 D 매트릭스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타의 변화량이 각각 바디 파트의 그 변화량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거는 좀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설명하면 이게 그 애니메이터가 실제로 이렇게 작업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거는 여기가 지금 어떤 시간 키프레임 K와 TK 플러스 1 사이에 이거는 컨티뉴어스한데 다른 그 애니메이션 커브랑은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지금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컨티뉴어스 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좀 우리가 모션을 쭉 봤을 때 툭툭 튀는 게 될 수도 있으니 이걸 옵티미제이션 할 때 앞뒤 커브에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앞쪽에 플러스는 앞쪽에 있는 시간대에 있는 그 파라미터고 이제 T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이제 파라미터인데 그게 거의 동일하도록 그렇게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네, 예, 조인할 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문제를 풀다 하더라도 저거는 컨티뉴티는 보장 못 하거든요. 근데 저거를
그 양 옆에 베이저 커브들은 이제 그 저기 그 저 포인트에서 최대한 이제 파라미터가 비슷하도록 그렇게 이제 옵티마이즈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T는 설명이 그냥 줄글로만 돼 있는데 T도 이제 다이고널 매트릭스라고 저는 이해를 한 게 뭐냐면은 지금 세타의 파라미터가 이제 여러 이제 앞에도 있는 그 세타도 있고 뒤에 있는 세타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세타를 선택할지에 대한 매트릭스거든요. 그러니까 T도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과 0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일 테고 이제 그 1이 들어간 부분들이 선택이 돼서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요 파라미터 만약에 이게 이 세타의 디멘전이요? 세타의 디멘전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서 기술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조인트 곱하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조인트에 로테이션 XYZ, 포지션 XYZ 이렇게 있으면 6개의 커브가 있을 테고 한 커브당 4개의 파라미터가 있겠죠. 왜냐면 큐빅 베젤 커브니까. 그럼 예를 들어 한 조인트만 해도 24개의 세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 조인트 컨피그레이션을 정의를 할 때 이제 루트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오리엔테이션만 보통 컨트롤하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면은 24보다는 좀 작겠죠. 한 바디 파트당. 네. 루트 같은 경우는 아마 24개가 맞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디멘전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조인트 컨피그레이션을 계산하면은 그렇게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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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 지금 이 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약간 좀 의아한데, 일단 이 컨티뉴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일단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요 지금 두 개가 키 프레임일 때 이제 에디트 커브는 이제 저 사이가 될 테고 그 사이에서 이제 저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하겠다라는 게 요 이제 지금 이 포뮬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이제 컨스트레인트 두 개 중요한 게 들어가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스케치모랑 이제 제일 다른 부분으로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움직이지 않는 지점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 컨스트레인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이죠.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핑크색으로 이렇게 딱 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이제 다른 바디 파트가 이제 다른 조인트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저렇게 이제 사실상 이제 풀바디 인버스 키네맥틱스를 구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저 앞에 나와 있는 포뮬레이션도 풀바디 인버스 키네맥틱스 이퀘이션이랑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퀘이션을 어떻게 줬냐면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금 밑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그 포인트를 어떤 그 벡터로 쭉 나타냅니다. 어떤 벡터 그 저기 저게 뭐였죠? 이게 이름이 뭐죠? 이게 이름이 뭐죠? 로에다가 이제 쭉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그 벡터들을 이제 쭉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어떤 그 베이제 커브의 그 파라미터를 막 자꾸 움직였을 때 최대한 거의 움직이지 않도록 거의 되게 작은 입실론 값 범위에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저기 컨스트레인트를 줍니다. 사실상 저 앞에 있는 식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식이랑 비슷한 이유는 지금 이걸 거의 되게 0으로 주고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인데 어떤 탄젠트 그 저 세타에 대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 저 탄젠트가 움직여야 되는 범위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를 다시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 커브가 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시간을 앞으로 갔다가 시간이 다시 뒤로 돌아오는 이상한 커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애니메이터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컨트롤 파라미터와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저렇게 바운더리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부분을 계속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그 마야에서 구현된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그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환경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우리가 우리의 프레임워크를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야 2018 플러그인으로 개발이 됐고 당연히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대로 이제 리얼타임으로 다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솔버는 이제 모젝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제 영어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직접 Playing guitar is generally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nimations to create because of the unusual fingers gestures and contacts. But the interaction becomes very natural using our pin-based system. Here are the key poses designed by an artist. Since the interpolation is made on rotations, we by default notice an important sliding on the fingers. We thus specify contacts at the right time ranges. We edit other unnatural interpolations. And here is the result we obtain. 되게 강조하는 게 저런 기타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되게 핀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걸로 쉽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따 이제 그 실제로 그냥 마야에서 리깅된 상태에서 작업을 했을 때랑 이제 본인들 프레임워크를 했을 때는 이제 시간 비교 이런 것들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저 보시면은 Those 10 key poses were designed to create a diving animation. The default interpolation contains foot sliding, round trajectory, and unnatural timing. Here is the edited interpolation using our tool. We show some steps of the editing process. 지금 저기 핑크로 지금 핀한 부분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점들, 타이밍 조절 같은 것도 다 되고요. Our system is not limited to human models. It can also be used to manipulate any type of character, like this spider robot. 이미의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다 Here, we use only 2 key poses that were then looped to create a walk cycle. Here is the default interpolation. And here is the edited version. Finally, we show a dinosaur punching animation. There, the contact between the ground and half of the tail is very specific and would be difficult to achieve with traditional systems. 네, 저렇게 핀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케치모에서 또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까 타이밍 조절하는 부분이 있죠. 저 프레임 간격을 이제 조절해서 타이밍을 조절한다면, 예전에 이제 스케치모에서는 저렇게 프레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이 10개였으면 저렇게 리타이밍해서 프레임을 한 20개로 추가하면은 이제 재생이 느리게 되겠죠. 그런 기능들을 봤을 때는 사실 스케치모를 많이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인스파이어드 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거의 되게 비슷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는 유저 테스트 2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한테 시켰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티스트는 요 2가지를 했고, 두 번째 아티스트는 요 2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마야에서 리깅된 걸 했을 때 이제 키프레임 숫자, 키프레임 숫자 이제 저렇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 거를 사용하면 저렇게 적은 숫자로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프레임 레이트가 뭔지 읽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 첫 번째 요거 2개는 지금 똑같죠, 숫자가. 저게 이제 리깅을 했을 때 그 보통 각각의 그 엔드 이펙터가 뭐냐면 팔끝, 다리 끝, 아니면 손가락 끝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잡고 움직였을 때 우리가 그 인버스 키네매틱스 이용해서 키 프레임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 리깅을 했을 때 그 리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리깅이 잘 됐나 이제 뒤로 돌아가면서 확인하는 그 시간이랑 우리가 확인한 그 프레임으로 나눴을 때 나눈 그 프레임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밑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애초에 그 IK 체인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애니메이팅을 하면서 뒤로 돌아가면서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쭉 체크를 해봤을 때 굉장히 빨리 애니메이션을 확인하면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컬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저 스터디는 이니셜 애니메이션을 주고 이거를 올바르게 한번 수정을 해보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 이제 플라잉 이제 예제를 주고 이제 20명의 이제 그 노비스 유저들한테 본인들의 그 플러그인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이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니셜 애니메이션이 이제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본인들 거나 아니면 마야로 수정했을 때 이렇게 에디티드 모션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20명 거를 확인해봤을 때 시간도 조금 더 짧았고, 그리고 클릭 숫자까지도 비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키프레임도 당연히 적고요. 근데 여기 키프레임이 지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0인 이유는 여기는 키프레임 지금 요 사람들의 프레임워크에서는 키프레임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터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만족도인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스코어가 만족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논문의 이제 컨트리뷰션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마야에서 사용하는 그 애니메이터들이 사용하는 애니메이션 그 파이프라인을 좀 개선해서 지금 개발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키포즈를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기존의 에디팅 프로세스랑 좀 다르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그 커브를 이제 에디팅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지션만 에디팅하는 게 아니고 오리엔테이션도 이제 에디팅을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지금 이거를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 인버스 키네매틱스 체인을 구현하는 거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언락킹 스테이트 오브 아트.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는 원래 있었고 본인들이 마야에서 구현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트리뷰션이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풀바디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다시 한번 이제 마야에서 구현된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거는 이게 그 스케치모랑 다른 점은 스케치모에서는 에디팅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키 포즈를 이렇게 줄 수는 없고 에디팅만 되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컨트롤은 안 됩니다. 스케치모는 다 바로 직관적으로 포지션 컨트롤만 포지션만 스케치로 인풋을 줬을 때 그거에 맞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정보가 찾아지는 거고, 요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직접 에디팅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모는 마야에서 구현이 안 됐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스케치모는 원래 프로토타입은 마야에서 구현이 됐습니다. 마야에서 구현을 했다가 이제 좀 구현을 좀 많이 더 하기, 좀 자유롭게 구현하기 위해서 스탠드얼론으로 간 건데, 이렇게 빨간색 표시한 게 스케치모랑 다른 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은 마야에서 구현을 했고요. 예, 마야에서 구현을 했고, 그리고 지금 핀 앤 드래그 어프로치라고 본인들의 그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인터페이스만 갖고도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그 리깅 체인을 만들지 않고 본인들의 그 풀바디 인버스 키네매틱스 그 솔버만 있으면은 사실상 바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스키닝만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은 그 이제 스켈레톤에 대한 리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리깅 타임을 굉장히 줄였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키 포즈는 줄 수 있는데 그걸 에디팅하는 순간에는 이제 키 포인트를 줄 수 없다. 다시 이제 줄 수 없다는 게 이제 단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애니메이터는 글로벌 키 포즈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 프레임이 다 바디 파트마다 다른 시간대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단점이라고 아티스트도 그 유저 스터디에 참여했던 아티스트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퓨처 워크로는 이제 믹스드 옵티미제이션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믹스드 옵티미제이션이 별게 아니고 지금은 커브 하나만 움직이면은 그냥 바로 옵티미제이션 돼서 새로운 커브가 나오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키 포즈를 이제 새로 넣어준 다음에 다시 옵티미제이션하고 이렇게 좀 스위치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했을 때 그거를 믹스드 옵티미제이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퓨처 워크로는 이 어떤 페이셜 익스프레션에 대한 애니메이션 커브를 좀 정의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좀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3D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3D 스페이스 상에 있는 캐릭터와 이제 오브젝트인데,
우리가 에디팅하는 그 어떤 평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면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언급이 한 번도 없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영상은 뭐냐면은 이 데몬스트레이션 영상에서 나와 있는 그 컨트롤하는 부분인데 단 한 번도 카메라 로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은 다 고정돼 있어요. 카메라 로테이션은 한 번도 바꾸지 않아요. 뭔가 내부적으로 구현을 했을 것 같은데 항상 고정된 그 이미지 플레인에서 그 애니메이션 커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막 로테이션을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막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부분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네, 지금 한 번도 로테이션 없죠. 지금 다 픽스된 카메라에서만 지금 커브를 에디팅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케치모에서 발표 자료를 빌려온 건데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뷰 포인트에 따라서 그 커브의 정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이 커브 스페이스를 정해준 다음에 그 2D 플레인에서 그거를 스케치를 이용해서 컨트롤하든 아니면 다이렉트 매니플레이션 하든 그 다음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을 같이 좀 미리 공유했던 팀원들끼리 생각을 해본 거는 혹시 마야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잘 되나 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간단하게 한번 커브를 만들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커브를 간단히 만들고 저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평면의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이렇게 잡고 움직여 보자라고 해서 이제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이제 임의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봤어요. 임의로 모양을 잡고 네. 뭔가 이렇게 저는 위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림을 좀 만들어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 만들고 나서 살펴보면은 사실 전혀 다른 커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야에서 이거를 풀고 있지는 않아요. 뭔가 되게 지금 이게 정의가 분명히 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보시면은 되게 잘 되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되게 잘 돼요. 잘 되는데 뭔가 이거는 사실 어떤 평면이 좀 정해져 있다는 게 좀 근데 이제 그 플레이는 저기 저기 그 애니메이션 커브를 우리가 보통 그 마야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 플레인도 다 그냥 UI 상으로는 다 2D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X, Y, Z 따로 커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인 것 같고요. 왜냐면 X, Y, Z 다른 컴포넌트에 대한 2D 플레인이 제공이 되는데 지금 저거는 어떤 그냥 3D상의 어떤 커브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에디팅 플레인은 또 따로 정의가 돼야 스케치랑 비슷하게 이제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야에서 간단하게 커브를 에디팅을 해봤는데 마야에서 기본적으로 좋은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퀘스천은 좀 남아 있고 아마 제가 발표를 들었으면 물어봤을 것 같은데 아쉽게 이때는 발표를 듣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